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 인구 변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소득 인구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망률 변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인구 변천 과정을 빠르게 겪어온 원인을 이해하려면 사망률이 하락하는 양상이 왜 일찍부터 나타났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률 변천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사망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식수 공급, 위생시설 보급이 이루어지는 등 공중보건 시스템이 향상되고 백신 및 의약품 개발, 치료법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기간이 연장된 것도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망률 하락 요인과 관련하여 북한 상황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수준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만 북한에도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속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국 소득 수준의 장기 추세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1960에서 70년대에는 중하소득 국가군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실질 소득 수준도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식량 사정도 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경제는 장기간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고 1990년대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저소득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북한은 오늘날에 비해서 상대적, 절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환경은 북한의 사망률 변천이 일찍 시작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 핵심은 무상의료 제도인데 오늘날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환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무상의료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무상치료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1958년경에 이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이 무상치료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70에서 80년대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생활 수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사망률이 조기에 하락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여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초기부터 공교육을 확대하는 데에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은 1954년 4년제 초등교육을 의무화했고 1958년에는 3년제 초급 중학을 포함한 7년으로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 1967년에는
중학교를 5년제로 통합하여 9년 의무교육제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일찍부터 공교육 확대에 적극적이었고 의무교육에 관한 한 남녀 차별이 없었으므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 여성의 상대적 교육 수준은 더욱 높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사망률이 조기에 낮아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소득인구 퍼즐과 관련해 사망률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소득인구 퍼즐을 풀기 위해서 북한 출생률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인구 변천 과정을 빠르게 겪어온 데에는 출생률이 일찍부터 하락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건강,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 그리고 도시화가 심화되고 현대적 문화 및 가치관이 확산되면 결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혼과 비혼, 즉 늦게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고 소자녀나 핵가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임과 낙태를 실행하려는 개인의 동기가 강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태도도 관대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출생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출생률 하락에는 인구 정책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고 그것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에 기여해온 부분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피임법이 보급된 것도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음으로써 출생률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북한의 출생률 하락이 조기에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보면 일찍부터 만혼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는 195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만혼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초산 연령도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며 이는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한에서 만혼 문화가 이처럼 일찍부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성 노동력 동원 강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여성 노동력 동원을 강화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데에다 전쟁으로 남성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늦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병역제도도 만혼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의무 징병제를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복무기간이 5년이었으나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83년 이후에는 복무기간이 10년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남성의 결혼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결혼 연령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소자녀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오래전부터 높았다는 점에서 소자녀 선호 현상 역시 일찍부터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의 비용 대비 편익이 감소하여 소자녀 선호 경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에서는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률과 출생률의 하락 경향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상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